자, 오늘 변상욱의 기자 수첩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변상욱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외근입니다. 예, 저 외근인데도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 오늘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삼성, LG, 기억 속에 자꾸 잊혀져 가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펜텍이죠. 예. 예, 법정 관리 중이던 펜텍이 결국 어제 성명을 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예. 10개월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펜텍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인수해 줄 만한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기업 회생 절차의 폐지를 신청한다. 고객들께 죄송하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했으니까 예. 결국 법원은 파산 절차나 기업 청산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동안 회생된다 안 된다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면 이제 펜텍을 응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펜텍이 내놓는 단말기들을 보면 참 개성이 뚜렷하고 예. 귀엽습니다. 이쁘고 산뜻하고 또는 저런 것도 있네 하는 창의력도 보이고 또 순수한 국내 생산이고 마지막 제품 같은 게 아마 베가 시크릿 노트인가요? 그런 걸 봐도 이게 2014년 작년 8월 여름쯤에 나왔는데 이 제품만 봐도 아직도 펜텍이 새로운 제품을 멋있게 그래도 개발할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 그러나 역시 자금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고 마케팅에 성공해서 매출을 올리고 다시 그 자금을 갚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아무튼 중저가 폰으로는 장점을 상당히 갖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펜텍이 보유한 특허만 해도 한 3천 건 안팎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특허들을 만들어내라고 연구 투자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아깝게도 이제 이 펜텍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단말기 회사가 많으면 뭐 선택폭도 넓어지니까 좋은 것인데 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일단 자, 펜텍의 역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펜텍이 1991년 3월에 창업됐는데 자본금이 그때 3억 원이었고요. 예. 종업원이 2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출발한 펜텍은 초기에 무전기하고 무선 호출기를 만들어서 수익을 꽤 올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신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도 받고 나중에 초소형 무선 호출기를 한글 표시가 가능한 걸 최초로 내놨는데 그때도 많이 인기를 끌었죠. 예. 그다음에 계속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았고 휴대전화를 만들어 판 것은 1997년 5월입니다. 1997년 5월에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현대 큐리텔이라는 걸 인수했어요. 예. 큐리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는 폰이 있었죠. 기억나네요. 예, 예. 예, 현대 큐리텔이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만성 적자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떨어져 나가죠. 예. 그걸 이제 펜텍이 인수해서 펜텍 큐리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억납니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2003년 당시 보면은 KTF 판매 휴대폰 순위를 보면 1등부터 4등까지는 삼성전자, 5등, 6등은 펜텍 큐리텔.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모토로라 이런 게 있다가 9등, 10등이 LG전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LG전자가 초콜릿폰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예. 기억나실 겁니다. 초콜릿폰. 예. 아주 예쁜 초콜릿폰을 내놓으면서 LG전자가 막 올라오죠. 그래서 삼성은 언제나 1등. 그다음에 2등, 3등은 LG하고 펜텍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겨루게 되는 그런 양상이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드디어 열리는데 예.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하고 급히 결합을 해서 갤럭시로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 LG는 시장 판단을 잘못해서 옵티머스로 시쳇말로 흔히 죽을 쏜다 그러죠. 고생을 많이 했고 펜텍도 시리우스를 내놨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그냥 버텨 나가는 정도였는데 결국 자금난으로 2006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5년 만에 졸업해서 베가 시리즈를 다시 내놨습니다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걸로 공고를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을 압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경쟁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 아니었습니까? 기술력은 있었다는 건데. 자, 실패한 원인은 뭔가요? 초대에 말씀하신 자금난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지금 박재홍 앵커가 얘기하신 전략적 문제입니다. 예. 삼성이나 LG하고 한번 정면 대결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 그 거대한 대기업을 살짝 피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냐의 문제였는데, 예. 한국 사회는 사실 삼성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이 뭔가 내놓으면 펜텍하고 겨루어도 뭐 비슷비슷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삼성을 많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비슷한 제품, 비슷한 가격을 내놓으면 사실 불리한 건데, 예. 그래서 LG도 쩔쩔 매는 건데, 펜텍이 가격 대비 성능만큼은 참 좋았는데 중저가로 가야 된다. 중간 정도의 가격이든지 아주 싼 가격에 핸드폰을 내놨어야 되는데, 예. 펜텍은 중고가로 갔어요. 중간 정도 아니면 삼성과 맞먹는 가격으로 전략을 유지하다가 예. 시장 점유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또 하나는 뭐 기억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펜텍을 많이 쓰신 분들은 삼성이나 LG가 갖고 있는 대기업의 그 강력한 AS 시스템, 애프터 서비스. 예. 중소기업으로서는 전국적인 애프터 서비스망을 갖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품은 괜찮은데 할 서비스를 막상 받으려고 하면 펜텍은 뭔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펜텍의 이미지가 굳어져 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기억하시는 사건입니다만, 불법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영업정지를 맞죠. 예. 예. 그때 이제 이 핸드폰 시장, 휴대폰 시장이 크게 위축돼서 영업이 안 됐습니다. 근데 펜텍은 이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거죠. 예. 이때 어떻게든 팔아서 살았어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청거리는 펜텍을 마지막으로 목조른 것이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펜텍은 결국 우리의 국내 시장에서 떠나게 된 거죠. 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에 이제 떠나게 됐다는 말씀인데. 근데 매각에 나섰을 때 이제 펜텍을 사려는 기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등장한 인수위양자들이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하나는 SNS를 하는 쪽에서 나섰고 기업이, 하나는 사모펀드, 빨리 사가지고 값을 키워가지고 빨리 팔아치워야지 하는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개인 투자자 이런 쪽에서 나서가지고 매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법원도 이 정말 기업을 사서 키우려는 자금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단물만 빼먹고 비싸게 팔고 튀려는 그런 자금들이구나라고 해서 예. 법원도 결국 중단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에 인수양서를 낸 세 개의 외국 기업들에게 좋은 회사들이었다면 인수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 지금 펜텍 직원만 1,600명 되고요. 예. 세계 협력사들이 550개나 됩니다. 거기에 8만 명이 고용돼 있고, 이 펜텍 협력사 550개 8만 명 고용된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치면 한 30만 정도 되는데, 엄청난 숫자네요. 이 협력사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이 협력사들이 연쇄도산에 놓이게 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마 지난번에 한 500억 정도인가요? 출자를 했던 것인데, 예. 그래서 펜텍을 지원했던 것인데 결국 이것도 무산되게 됐습니다. 예. 후속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